자, 이 문제 그때 얘기했던 이거 하면 한 문제 맞추신다. 그랬던 대략 이 문제 하나 때문에 5점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듯이 매 수업할 때마다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이 여러 번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이거 뭐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풀어줄게. 이게 아니고 풀 때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분명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면 그날이든 그 다음이든 분명히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이 안 된 상태로 똑같은 질문을 계속 질문 나온다는 얘기는 스스로 복습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거의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개념으로 완벽히 이제 이해를 해두고 다음부터는 꼭 맞출 수 있도록 합시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돼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세 개점이 놓인 거예요. 여기 점 A라는 것,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 점 B라는 점 1,0이겠죠 저거는? 점 C라는 것 A,3이라는 점. 자, 이랬을 때 이거 아마 필기해 드렸을 거예요.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랑 선분 CA의 기울기는 같은 겁니다. 이 풀이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 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등식을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 개를 만들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식은 선분 AB의 기울기랑 선분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 등식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이게 지금 숫자 배열상 숫자 2개 나오는 것 일단 하나씩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를 포함하면서 나와 있는 점 중에 비교적 단순한 점 이렇게 선택해서 식 하나 만들어 등식을 처리하면 A값이 나와요. 그럼 이 두 점 AB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증가량이죠.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대신에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내가 만약 빼는 순서를 X를 이렇게 빼기로 선택했다면 Y도 이렇게 빼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Y좌표끼리 뺀 값 0 마이너스 5. 이 기울기가 선분 AB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선분 BC의 기울기는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는 거. 그럼 Y도 이렇게 빼는 순서로. X 좌표끼리 뺀 값분의 Y 좌표끼리 뺀 값. 자, 앞쪽에 있는 건 분수 처리해보면 3분의 5가 나와요. 뒤는 A-1분의 3 나오죠. 맞죠?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 서로 같으니까 5A-5는 3, 3은 9. 넘어가면 5A는 14. 따라서 A는 5분의 14. 이렇게 A값이 구해. 이 문제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나오고 세 점만 이렇게 주어지고 세 점이 뭐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아니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렇게 그림이 아니고 점만 주어지고 요 단어 붙여가지고 문제 푸시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5번 미안합니다. 갑과 울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이기면 5계단 올라가고 지면 3계단 내려가기로 했어요. 얼마 후 갑은 처음 위치보다 24계단 위로 올라갔고 을은 처음 위치보다 8계단 내려가 있답니다. 이때 갑이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표를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한 문제들은 이 표 그리는 게 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갑과 을. 이걸 왼쪽에 쓸지 위에 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은 이긴 것과 진, 정확히 말하면 이긴 횟수와 진 횟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칸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긴 횟수, 진 횟수 이렇게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럼 갑이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한다면 갑이 진 횟수를 Y번이라고 합시다. 비기는 거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갑이 이긴 횟수는 을이 진 횟수와 같다고 그랬죠. 갑이 진 횟수는 을이 이긴 횟수와 같아요. 근데 이기면 5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지면 3계단 내려가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나온 횟수에다가 저 숫자들을 곱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값의 계단수를 계산하려면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값의 계단수는 값이 x번이겼으니까 플러스 5x만큼 위로 가 있을 테고 계단수만큼 y번 졌으니까 마이너스 3y 계단수만큼 계산이 됐을 거죠. 그리고 올라간 개수, 내려간 개수, 같은 개수를 계산해 보니 값은 처음 위치보다 24단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28 이런 겁니다. 물론 플러스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냥 플러스를 써드린 것 뿐이고. 그럼 을이 이균횟수 y번 대신 이균횟수만큼 똑같이 5계단 위로. 진횟수 x번 진횟수만큼 밑으로 3칸. 그래서 올라간 횟수, 내려간 횟수 계산했더니 총 횟수는 처음 위치보다 8계단 내려간 거면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8로 써야죠. 이렇게. 계단수가 처음 기준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둘을 연립하려고 하다 보니 밑에다가 3을 곱하고 밑에다 5를 곱하고 위에다 3을 곱해 볼게요. 그 위는 3 곱하고 아래는 5 곱하고 그럼 15x 마이너스 9y 3 곱하면 2, 3은 6, 3, 8, 24, 84 네. 5x 마이너스 3y는 28에서 28 아니고 24 아니에요? 아, 24네요. 28계단 아니고 24계단이었죠? 그러면 얘는 72. 밑에는 5를 곱하면 마이너스 15x. 자, 우리는 값이 이긴했을 구하네요. 값이 이긴했으니까 이럴 필요 없었네요. 값이 이긴했으면 x값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x를 구하려면 y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y의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위에다 5를 곱하고 아래다가 3을 곱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 아까처럼 하면 x가 지워지기 때문에 지워진 x값으로 y를 구한 다음에 또 다시 대입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y를 주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럼 5를 곱하면 25x 마이너스 15y 5를 곱하면 120 아래는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5y 마이너스 24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더해 봅시다. 다른 반대 보니까 더하면 16x 둘을 더하면 96 따라서 x는 6 됐죠? 그럼 x 6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 값은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x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8 이 길로 넘어가면 5y는 플러스 18 마이너스 8이니까 10 그래서 y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어차피 x값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값이 이긴 횟수는 6회입니다. 가 정답이 되죠. 근데 저 직선이 x축, y축을 둘러싸인 도형 넓이가 10일 때 상수의 이 값을 구하시오. x축, y축을 일단 그려야죠. 근데 이 함수는 두 가지를 알고 있죠. a가 양수입니다 라는 뜻은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근데 기울기 양수라고 해서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대략적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형태를 띠겠다라는 거는 대략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y 절편값이 얼마죠? 10이에요. 그럼 일단 원점 위에 10이라는 위치를 찍고 오른쪽 위로 이 점을 지나면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x축 어디에 만나냐는 일단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적당히 그림을 그려서 문제 의도하는 바를 봐야 되는데 의도하는 바는 x축, y축 직선으로 이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은 이 삼각형이죠. 이해되세요? 원래는 이런 거였잖아요. x축, y축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을 찾다 보니까 저 부분이에요. 삼각형. 이해되죠?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를 밑변으로 봅시다. 밑변 구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x절편 좋아요. 좋은 대답이에요. x절편 값이 필요한데 x절편? y절편은 10인데 x절편은 구하면 되죠 뭐. x절편은 뭐에다 0 집어넣고? y에 0을 집어넣어서 그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누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얘가. 이 x가 누군지 알아내야 돼요.
그럼 포인트는 잡혔으니까 얘를 구하려면 필요 없는 10을 넘겨야 됩니다. 그럼 AX만 남고 10이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테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A는 양수로 했으니까 0은 아니잖아. 0이 아닌 수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죠. 그럼 A로 나누어서 X값을 구해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10, 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10이에요. 근데 이건 좌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좌표점이 지금 양인 상태예요, 음인 상태예요? 음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떼야 되는 겁니다. 길이의 양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수를 떼면 A분의 10. 자, 잠깐만. 근데 혹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형태인데 얘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든 겁니다. 문제를 바꿔서. 혹시 내가 여기 X좌표를 구해봤더니 이게 그냥 A분의 1이야. 그랬다고 칩시다. 예를 든 겁니다. 다른 문제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X좌표를 구했더니 이게 A분의 1이야. 그럼 이 길이는 A분의 1이에요? 그럼 뭐라 써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1이에요. 선생님 길이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이 나오나요? A분의 1이 음수잖아요. 이 A분의 1 자체가 원점의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음수예요. 근데 A분의 1을 쓰게 되면 길이를 음수로 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양수로 만들려면 반대로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못 보면 이거 음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분의 1이 음수인 A분의 1을 양수 만들려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분의 1, 음수분의 음수,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왜 저기가 왜 A분의 1이? 예를 든 거야, 그냥. 지금 이거는 아까 이거랑 아무 관계없이 예를 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풀었더니 이게 마이너스 A분의 10이라고 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럼 얘를 보면 우리가 좌표점이 음수인데 이거 음수고 요 값이 양수니까 이 길이 쓸 때는 양수를 바꿔와서 A분의 10을 써야 되겠구나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얘랑 관계없이 어떤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X 절편값을 문자로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보기에는 양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식이 나와. A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A분의 1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양처럼 보이니까 넓이 구하라 그러면 여기를 그냥 A분의 1로 쓰는 친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A분의 1을 쓰게 되면 실제로 양을 쓴 게 아니고 뭘 쓴 거죠? 음이라는 값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변길이의 음수가 있을 수 없으니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A분의 1에다가 음수를 붙여서 실제 양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대놓고 이렇게 음수인 걸 알면 앞에 음수 떼면 양수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음이 안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문제와 관계없이 관계는 있죠. 근데 얘랑 관계없이 이제 다른 예를 보여드려 설명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10도 마이너스 10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을 왜 마이너스로 바꿔요? 그것도 양수인 것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음수로. 그거는 좀 전은 이 문제랑 별개인 거고 이 문제는 여기 좌표점을 X좌표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0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10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 음수가 붙었다는 뜻은 여기서는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0이 음수이니 길이를 계산하려면 이 음수를 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수를 떼고 A분의 10 그 A가 지금 양수잖아요. 양수분의 양수 그럼 이건 양수가 돼서 길이로 적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찍혀있는 점이 마이너스 5야. 그럼 이 길이를 계산할 때는 좌표점은 마이너스 5지만 길이를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좌표점이 마이너스 A분의 10이므로 길이를 계산할 때는 여기는 마이너스를 떼고 A분의 10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네. 자, 길이 이제 계산했죠? 곱하기 높이, 이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 써져 있네요. 0에서부터 10까지 길이니까 10. 이거 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죠? 삼각형 넓이. 이렇게. 됐나요? 약분해 봅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고 곱하기 10, 얘도 10이니까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도 1 남겠죠. 근데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지만 여기 오른쪽에 1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생략하면 숫자가 없어지니까. 그럼 좌변은 A분의 5가 남았고 우변은 1 남았고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분의 5는 A 값이므로 따라서 A는 5가 된다. 양수값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돼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는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이제 이런 거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숫자를 바꿨더니 바꾸었어요. y는 a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됐니? 그럼 a 값은 아까 문제처럼 양수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바꿔서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이었어요. 근데 문제 a가 음수라고 돼 있다고 칩시다. 저 문제 나머지 똑같아요.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직선이 됐고 그 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0일 때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그립니다. x축, y축 원점 y좌편이 10인 직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이 10을 지나는 직선이 a가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게 아까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적당히 그려봤어요. 이게 이 직선을 상황에 맞게 그린 겁니다. 마이너스 a가 기울기인데 a가 음수이므로 그럼 마이너스 a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가는.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는 y절편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는 x절편도 필요하죠. x절편 구할 때는 y가 0일 때 x값. 중요한 건 누구 값? x값. 그래서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요. 그럼 ax는 10. 중요한 건 x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줘요. a로 나누고 a로 나눈다. 약분된다. x가 남고 a분의 10이 x 절편값이죠. y가 0일 때 x 좌표. 여기가 a분의 10이에요. 근데 삼각형에 여기 안에서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죠. 직각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게 밑변이잖아요. a분의 10 곱하기 높이 10.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풀었다고 쳐봐.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밑변 a분의 10. 눈으로 보기에는 마이너스 안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게 애들이 착각하기에는 저게 변기류도 봐도 되겠구나. 마이너스 안 보이니까. 이 자체가 왠지 플러스로 보이니까. 이거 변길이 갖다 쓰고 높이 10 갖다 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약분하는 거죠. 여기 약분하면 5가 남고 여기 곱하기 10, 여기 곱하기 10 둘 다 1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곱하기 1 남고 얘는 플러스 1이 남고. 그럼 좌변은 a분의 5가 남고 우변은 1이 남겠죠. 얘랑 자리 바꿨더니 a 값은 얼마예요? 5. 근데 문제가 이상하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이 양이었어요, 음이었어요? 음인데 얘는 양인데? 답이 안 맞네. 조건이 안 맞잖아요. 내가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서 잘못된지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x 절편값이 a분의 10이지. 근데 x절편이 원점의 왼쪽에 있다는 뜻은 실제로 이 숫자는 양인 거예요, 음인 거예요? 음이야. 그럼 네가 여기다 a분의 10을 갖다 쓰는 순간 밑변 길이를 음으로 계산한 경우와 같은 경우니까 이 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숫자를 양으로 바뀌기 위해서 실제 길이는 뭘로 잡았어야 되죠? 마이너스 a분의 10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음수니까 음수에 음수를 붙여서 실제 이 숫자는 양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놨어야 이게 숫자가 양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상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고 이렇게 바뀌었더니 a는 5가 아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게 또 헷갈리는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순간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겠죠. 근데 저기 위쪽에 0은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이잖아요. 근데 밑에 쪽에는 ax는 10으로다고 계산을 했는데 쫄다가는 마이너스 안 붙여요. 여기요? a 자체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위에요. 이거요? 네. 봐봐. 마이너스 5x는 10. 이거 양변 나눌 때 뭘로 나누니?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x 앞에 있는 계수 모양 그대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렇지? 이렇게 됐다는 뜻은 x 앞에 있는 계수 모양 그대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붙이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양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마이너스 5로 나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이든 음이든 이 개수 모양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네. 다른 문제 질문요. 1차함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p값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대입할 수 있는 식은 하나죠. 근데 대입할 수 있는 점 몇 개예요? 두 개죠. 3,8과 2p-4,p. 어차피 둘 다 지나니까 둘 다 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부터 대입해야 돼요? 그치, 얘를 먼저 대입해야죠. 아는 점이니까. 아는 점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대입합니다. 8. x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 그 마이너스 3a 넘어가고 8, 1로 넘어가면 3a는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식이 완성이 되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2로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이면 플러스 2가 되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니까 a에다 마이너스 2, 거기다 또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2로 바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이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지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y에 p를 대입하고 x에 2 곱하기 2p-4 가로쳐야 되죠? x에 2p-4를 대입한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2가 있죠. p 분배합니다. 4p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1로 넘어오고 얘가 1로 넘어가면 6. p가 넘어오면 3p. 따라서 p값은 2. p값, a값 이렇게 구해줬죠. 1차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a 플러스 b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은 어떻게 써져요? y는 a, x-2, 이 다음에 뭐 붙이죠? 이거 붙이면 되는 거죠 뭐. 항상 써져 있는 식에다가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그 써져 있는 식 뒤에다가 y축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그냥 갖다 끼시면 돼요. 뒤쪽에다가. 자, 이동했더니 아까랑 비슷하면 되죠 그러면? 또 두 점을 지난답니다. 4,5랑 b,-3. 그 다음부터 풀이가 똑같죠? 여기다 4,5를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b,-3을 집어넣어서 b 값도 구하시면 됩니다. 아까랑 그 다음부터 풀이 똑같아요. 할 수 있죠? 1리터의 휘발유로 8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1리터로는 8km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여러분 1리터짜리 음료수 마시잖아. 근데 그 1리터 정도를 자동차에다 연료를 넣으면 음료를 넣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이제 휘발유 연료를 넣으면 그 1리터 양만큼 넣으면 이 자동차는 8km를 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 25리터 휘발유를 넣고 x 킬로미터 달린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y라고 합시다. 자, 근데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잘 못 그려요. 미안합니다. 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 내가 얼마만큼의 연료를 넣었냐면 25리터를 넣었어요. 그럼 일정한 거리만큼 달렸죠.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y라고 부른다면 남아있는 휘발유 y 양은 처음에 넣었던 25리터에서 빼기 x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빼야 되겠죠. 맞나요? 원래 25kg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X큐브를 달리다 보면 그만큼 쓴 휘발유가 있겠지. 그 양을 빼면 남아있는 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러면 X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썼던 휘발유 양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봤더니 얘는 지금 조건의 순서가 1리터에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 X킬로미터에 몇 리터를 쓰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리터가 기준이 아닌 1km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다시 계산해 보면 1km 당은 몇 리터를 쓰는 거죠, 그러면? 8분의 1리터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1리터에 8km 가는 거니까 이걸 8로 나누게 되면 1km는 8분의 1리터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Xkm를 진행했을 때는 몇 리터를 쓰게 되죠? 8분의 1 X리터를 쓰게 되겠죠. 선생님, 근데 저기 25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1리터에 8km 할 수 있는 거면 25리터면 200km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25리터를 다 썼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말이 맞긴 한데 25리터를 다 쓰면 저걸 8을 곱했을 때 200km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25리터 다 썼을 때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X킬로미터를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휘발유량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km당 몇 리터를 사용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X킬로미터를 갔을 때 사용된 휘발유 양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200에서 가는 거리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Y가 남은 휘발유 양이에요. 남은 휘발유 양을 구하는 거야. 간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러면 써야 될 식은 Y는 원래 전체 휘발유량 빼기 X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사용된 휘발유량은 8분의 1 X리터를 쓴 겁니다. 얘도 리터, 얘도 리터, 얘도 남아있는 리터. 아셨어요? 자, 이제 문제 남은 거는 80km를 달렸다라는 뜻은 80km면 X값이에요, Y값이에요? 문제 읽어보세요. X값이죠. 달린 거리는 X값이에요. 그럼 X에 80을 집어넣었을 때 남아있는 휘발유량 Y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Y값. 그럼 그때 Y값은 25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80. 약분하면 10, 25 빼기 10. 남아있는 양은 15리터가 남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 물통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20리터의 물이 일단은 들어가 있어요. 총 채울 수 있는 양은 100이지만 지금 일단 2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수조에 5분에 10리터씩 물을 채워요. 물을 채우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라는 뜻인데 이것도 이런 거죠. 총 양은 100리터. 근데 실제로 이게 채워져 있는 물의 양은 20리터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물을 더 넣을 거야. 얼만큼? 5분당 몇 리터를? 10리터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X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5분 단위가 아닌 몇 분 단위로? 1분 단위로 다시 단위값을 바꿔놔야 돼요. 1분 단위로. 그럼 이걸 5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1분에는 2리터를 채운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1분에 2리터, 2분에는 곱하기, 3분에는 곱하기 3. X분 후면 곱하기 X니까 몇 리터? 2X리터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X분 동안 물을 얼마나 들어봤냐면 2X리터만큼 들어봤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잘 이해돼요? X분 동안, 이건 필요 없죠. 요걸 이해돼요? X분 동안 이렇게 물을 지금 내가 들어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만큼 물이 더 추가된 거지. X분 동안 물이 더 추가됐죠. 추가된 물의 양은 2X리터가 추가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랬을 때 X분 후에 이 물통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원래 들어있던 양 플러스 추가된 양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1차 함수인 거예요.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좀 이쁘게 써보면 2X를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된 식이죠. 2X 플러스 20. 관계식은 이제 1번 관계식은 이렇게 됐고 수조를 가득 채우는데 그 수조를 가득 채우려면 몇 리터를 채워야 되죠? 100리터를 채워야 되죠. 100리터만큼 채워져 있어야지. 근데 실제 지금 몇 리터가 채워져 있었어요? 20리터 원래 기본에 깔고 있었잖아요. 그럼 수조를 다 채우려면 추가로 몇 리터를 더 사용해야 되죠? 80리터. 혹은 나 추가로 계산하는 게 어렵고 나 지금 관계식을 다 써놨어. 근데 이 Y라는 게 뭐예요? 이 Y가 뭐야? 수조 안에 물의 양. 수조 안에 물의 양이죠. 근데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얼마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100리터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Y가 100일 때
그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80은 2X. 이게 아까 뭐죠? 이게 아까 말한 추가되는 양이잖아요. 추가되는 양이 몇 리터가 되면? 80리터가 되면 원래 20 있었으니까 채워진 양이 100이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이 식이나 결국 같은 식이에요. X는 40. 단위는 분. 보죠. X는 분이 단위예요. 몇 분은 지나면? 40분이 지나면 이 물통은 다 채워져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0도씨일 때 초속 331이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소리 속력이 초속 0.6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331이 깔려 있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니까 더 세면 되겠죠. 그럼 그때 기온이 15도씨일 때는 소리 속력이 초속 얼마입니까? 아마 이걸 답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초속이 0.6만큼 느니까 15도가 올라간 거니까 여기 15를 곱하면 이쪽도 15를 곱해서 0.2가 15를 곱하면 얼마죠? 33. 아니 9죠. 9. 네? 0.6에 15를 곱하면 아, 0. 네, 9가 되죠. 그렇죠? 9. 그럼 기본이 331인데 기온이 15도씨가 됨에 따라서 네, 초속 9m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정답은 340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 이제 식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 세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0도씨에는 네, 0도씨에는 기본적으로 초속이 331m예요. 1초당 331m를 갈 수 있어요. 근데 기온이 1도씨 추가가 되면 0도씨에다가 1도씨가 추가가 되면 원래 있던 초속의 속도 있죠. 원래 있던 소리 속도보다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6이 한 번 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기다가 2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331에 0.6이 2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 X도씨가 더 추가된다면 기온이 X도씨가 되면 0도에서 X도씨 추가되면 기온은 X도씨가 되는 거죠. X도씨가 되면 330이라는 0도실 때 초속 소리의 속력에다가 0.6X만큼 더 셈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원했던 X도씨 증가됐을 때 소리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의 속도 Y는 이걸 Y라고 두면 331 플러스 0.6x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는 기온이 15도라는 뜻은 x값이 15일 때 소리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y값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여기다 15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331 더하기 0.6 곱하기 15 답은 아까 구한 것처럼 340 초속 340m가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식은 안 세우고도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네. 현재 높이가 1.8m인 나무가 1년에 12cm씩 자란다요. 현재 높이는 1.8m예요. 나무 높이가 6m가 되는 거는 몇 년 후입니까? 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지면이에요. 나무가, 지금 나무를 잘못 그려요. 미안합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의 높이가 현재는 1.8m. 인데 1년에 12cm씩 자라요. 근데 지금 단위가 안 맞잖아? 얘는 1.8m, 얘는 12cm. 단위를 맞춰야 되겠죠? 이걸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2cm는 몇 미터예요? 0.12m. 그렇죠? 100cm에 1m이기 때문에 12cm면 100분의 12, 0.12m가 돼요. 그럼 1년에 0.12m씩 자라. 그럼 1년 후가 되면 요만큼 더 자라요. 몇 미터? 0.12m씩 자라. 그럼 이렇게 돼서 X년이 지나면 쭉 추가돼서 0.12Xm만큼 더 올라가겠죠, 나무가. 그럼 나무의 높이, 나중에 이게 구해지는 나무의 높이를 Y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높이는 현재 높이 1.8 더하기 X년 후에 추가되는 높이는 0.12Xm만큼 추가. 나무의 높이가 6이 된다는 뜻은 Y값이 6될 때를 찾으라는 얘기죠.
이 y가 나타내는 식이 6이 될 때 양변에 100 곱해 봅시다. 그럼 얘는 180 플러스 12x 600 넘어가면 12x는 600 마이너스 180 420 x는 이걸 11로 약분하면 11이 약분돼요. 일단 6으로 약분해 봅시다. 6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는 6, 7 네, 이렇게 되죠. 다시 2로 약분하면 35 x는 35 x가 뭐였어요? 몇 년 후 할 때 년이었죠. 35년 후에는 이 나무가 6m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지면에서부터 10km까지는 100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도씩 내려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 거니까. 지면의 기온이 23도씨일 때 지면으로부터 6km인 지점의 기온은 몇 도입니까? 이게 좀 말이 헷갈리겠죠, 지금? 얘가 지면이에요. 땅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땅에서의 온도는 지금 23도씨예요. 날씨 좀 따뜻하죠? 근데 얘는 10km까지는 100m당 0.6도씩 내려가요. 10km까지는 여기가 10km라고 칩시다. 지면에서부터 이 정도 거리를 10km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식의 영향을 받냐면 100m당 온도가 몇 도씩 떨어지죠? 0.6도씩 내려가요. 마이너스 0.6도. 됐니? 그럼 지면에서부터 6km인 지점은 몇 도입니까? 6km면 10km 안에 있겠죠. 여기쯤 6km가 있다 칩시다. 그럼 6km일 때는 과연 온도가 몇 도일 거냐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얘 10은 왜 줬고 이 6은 왜 준 거예요? 그러면 10은 어차피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됐을 때 10km 넘어가면 이제 이 규칙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100m당 0.6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10km까지는 100m당 6도씩 떨어지는 이 규칙이 적용이 된다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6km면 충분히 10km 밑에 있는 높이니까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계산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계산하려면 이걸 단위를 미터로 바꿔야 돼? 킬로미터로 바꿔야 돼? 단위가 6km를 원하잖아요. 킬로미터로 환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위가 다 킬로미터에 맞춰져 있으니까. 얘만 혼자 미터잖아. 그럼 100m당 마이너스 0.6도인데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0.1km당 몇 도씩? 0.6도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0.6도는 그대로 가요? 이것만 바뀐 거니까. 100m를 킬로미터 단위로. 그럼 0.1km 6도씨면 1km당은 몇 도씩? 이거 10 곱했잖아요. 근데 이건 6도씩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xkm가 되면 그때는 6x만큼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지면에서부터, 지면이면 0km라는 얘기잖아, 지금. 땅이니까. 그럼 그때 온도에 관된 게 내 식은 지금 지면의 온도가 23도인데 떨어지죠. 얼마만큼? xkm당 6도씨가 떨어져요. 6x 도씨가 떨어져요. 됐나요? 그럼 이게 xkm 올라갔을 때 지면에서부터의 온도가 되는 거냐. 그 상황에서, 그 높이에서의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단위나 식 만들기 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어디다 기준을 줘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6km. 킬로미터가 단위야. 근데 100m당 안 좋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려니까 0.1km당 마이너스 0.6도씨. 근데 단위는 킬로미터인 거지 0.1km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 10을 곱해요. 그럼 얘도 10을 곱해서 1km당 얘는 6도씩 내려간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제 xkm만큼 올라가면이죠. 1km 올라가면 이만큼 온도가 떨어지니까 xkm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 x를 곱한 6x만큼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여기 특정한 높이까지 x km까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온도값 y는 이렇게 식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23 마이너스 현재 온도에서 이만큼 온도가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 문제는 6km일 때라고 물어봤다는 뜻은 x가 6일 때 그때 온도값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6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23 마이너스 66 36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영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영하 13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일차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싼 삼각형 넓이가 18입니다.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다 볼 필요 없어. 식을 다 보면 괜히 머리만 아프거든요. 필요한 점들, 이 점 필요하구나. 이 점 필요하고, 이 점 필요하구나. 이 세 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A라는 점은 두 직선의 y절편값 얼마예요? 6이에요. 나와 있잖아요. 여기 끝에 보면 y절편값 6. 그렇죠? 두 개식 중에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먼저 이용하는 게 맞겠죠? 이 직선의 여기는 y절편값이죠. x절편값이죠. 그 y가 0일 때 x값 6 넘겨서 양변 3으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맞죠? 여기 위치는 모르겠네요. 모르겠으니까 그냥 k라고 합시다. 모르겠어요. k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쓴 거예요. 네모라고 써도 돼요. x절편을 모르겠으니까. 그럼 남은 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게 밑변이죠. 근데 보통 밑변 길이 구하려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이고 얘가 만약 3이야.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5가 길이가 되듯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k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k 플러스 2가 되는 거 이해될까요? 마이너스이니까. 근데 K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고요. k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게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이 가로 쳐야 됩니다. 높이는 얼마? 여기 나와 있잖아요. 6. 그래서 그 넓이가 얼마입니까? 18. 문제 나와 있어요. 18이라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죠? 다시 3 곱하기 3과 여기는 18으로 또 다시 약분되죠. 여기 1 남고 여기는 6이 남겠네요. 그럼 좌변은 다 약분되고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로는 풀면 k 플러스 2가 6. 따라서 k 값은 4. 여기 x절편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라는 뜻이에요. 4.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가 누구를 지나가냐면 4,0이라는 점을 지나가겠죠. 4,0이라는 x절편이 4니까 4,0. 왜 x절편을 안 쓰고 점의 좌표를 쓰나요? 그러면 a값 구하려면 x에다도 숫자만 대입하는 게 아니고 y에도 숫자를 대입해야 a가 구해지기 때문에 x절편 4가 구해진 거를 좌표로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대입합니다. y에 0, x에 4, 4a 플러스 6. 따라서 a 값은 넘어가면 6이 되고 양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6.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다. 근데 그냥 Y절편이랑 X절편 써서 기울기 구해도 되죠? 기울기니까요. 그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괜찮아요. 기울기를, 저 직선의 기울기는 좀 a죠.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에 마이너스 x절편분의, 좀 전에 구했죠.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래도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더 좋은 방식일 수도 있어요. 식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좋습니다. 네, 그런 사고 좋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y좌표가 양수인 y축에 있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좀 그림을 크게 할까요? 제가 넓이가 나와 있나? 넓이가 9라고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어디 넓이가? 삼각형 ABC.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가 9랍니다. 이 넓이가 9. 자, 그렇게 되려면 이 직선의 관계식, 이 직선을 L이라고 할게요. 그 직선의 식을 얘처럼 이렇게 구해내라 라는 뜻이죠. 저런 형태로. y는 1차 함수인 형태로. 근데 이 넓이가 9가 되는데 이제 넓이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여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이걸로 봐야 되겠죠? BC의 길이. 높이는 여기는 A5의 길이.
저게 높이죠. AO가. 그럼 넓이가 9 나온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점 A 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점 A는 이 직선 위에 있는 x절편 값이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3분의 1 x는 마이너스 3, 양쪽에 3을 곱하면 x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9,0이라는 점을 얘가 지나가고 이게 점 A 좌표예요. 그럼 AO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9지만 실제로 길이는 9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랑 곱하기 여기는 1, 9는 사실 약분해도 되죠. 그럼 여기 1 남고 여기 1 남는데 왼쪽에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지만 오른쪽 남아있는 1은 생략하면 안 되죠. 그럼 숫자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BC는 1. 따라서 BC의 길이는 2. 됐나요? 어디 길이가 2예요? 이 길이가 2가 된 거예요. 이 길이가 2. 근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근데? 3. 이 직선의 y절편값 3이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위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 나와야 되겠죠. 그럼 직선 L의 정체가 다 밝혀졌어요. 얘 x절편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9. y절편은 1이에요. 이걸로 식 세우면 되죠. 근데 우리가 절편 두 개로 1참수씩 만드는 거 배웠잖아요. 뭐라고? y는 x 앞에 있는 숫자가 기울기죠. 그 다음에 x 뒤에 숫자 쓸 때는 y절편 쓰는 거죠. y절편 얼마? 플러스 1. y절편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는 공식 있잖아요. 절편을 가지고 구하는 공식.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절편. 따라서 y는 9분의 1x 플러스 1.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저 직선의 식이 된다라는 거죠.